안녕하세요. 조혜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토매티시티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죠? 자, 자동화라는 개념은 meaningful한 컨텍스트에서 반복을 하면 우리가 막 자동적으로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툭툭 이야기해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자, 이런 걸 배워보셨다면 사실은 그러면 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딴 거 뭐 고민할 게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딴 거 생각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토매티시티라는 개념은 스킬 acquisition theory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뭐 영어 교육학 전반에 있어서 모든 학자들이 전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인간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스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런 스킬을 배우는 것처럼 마치 피아노를 배우고 자전거 배우는 것처럼 언어도 그렇게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만든 스킬 acquisition theory에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자동화이고요. 사실 다른 분야의 다른 이론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시는 학자분들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런 일환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Natural Approach라는 학습법입니다. 사실 Natural Approach라는 거를 학습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런 게 사실은 자연스럽게 마치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된다라는 거고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마치 아기가 모국어를 배우듯이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사실은 선생님이 할 역할이 그렇게 막 우리가 수업에서 가르치듯이 그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크라셴이라는 사람을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I+1 혹은 comprehensible input, 뭐 이해 가능한 입력, 뭐 이런 개념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특히나 엄마표 영어를 하시려고 관심이 있으셨다던가 아니면은 뭐 reading 중심, 그러니까 독해 중심의 영어 학습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크라셴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크라셴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natural approach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2 언어 학습은 인간의 모국어 학습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인풋을 이야기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 Natural Approach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Acquisition과 Learning은 다르다는 거예요. Acquisition은 굳이 번역하자면 습득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이 Acquisition은 그냥 자연스럽게, subconsciously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룰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말할 수 있어 라는 마치 모국어와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학습이 된 거를 우리가 습득, acquisition이라고 하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가지고 막 룰을 이렇게 익히고 그거는 learning이다, 학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acquisition과 learning은 두 개가 다른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 이 learning이라는 것, 학습이 된 지식은 결코 acquisition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교실에서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conscious하게, 막 의식적으로 공부한 건 절대 subconscious한 지식으로, 습득된 지식으로, subconscious한 지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natural approach에서는 영어 교육이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친다라는 건 이거는 사실은 크게 모국어 정도의 레벨이 되는 그런 원어민처럼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학습해가지고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사실 전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내추럴 어프로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제 제가 크라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라셴이 얘기했던 인간의 언어 습득과 관련해서 5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설이 바로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예요. 그래서 acquisition, 즉 습득이 된 지식과 learning, 학습된 지식은 다르다라는 거고요. 습득된 지식은 모국어를 배우듯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득된, 체득된 지식을 acquisition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learning입니다. 근데 이 learned 된 지식, 그러니까 학습된 지식은 절대 acquisition 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learning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두 번째 가설입니다. monitor hypothesis인데요. 그러니까 학습된 이 지식은 monitor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정확히 말하고 있나? 내가 모국어로 말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말하다가 약간 문장이 좀 이상하네. 내가 아까 주어를 뭐라고 시작했지? 처음에 무슨 말로 시작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된 지식이라는 거는 뭔가 말을 하거나 이 글을 쓸 때 이게 뭔가 문장이 틀렸나? 고쳐봐야겠네?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라는 모니터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의 역할이 바로 learning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슬프지 않나요? 그러니까 백날 공부해봐야 acquisition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learning은 learning이고 acquisition, 그러니까 모국어 배우듯이 체득된, 습득된 지식은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natural approach거든요. 자, 그 세 번째 hypothesis가 뭐냐면 natural order hypothesis입니다. 자, 그래서 모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에러가 나타나는 순서, 그리고 그 언어를 습득하는 그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오류를 봤을 때, 에러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다. 그 다음엔 어떤 오류를 만들어내겠구나. 요 단계에 있구나. 이렇게 발달해 가겠구나.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에러 같은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하고, 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Natural Order Hypothesis입니다. 그래서, 학습득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순서대로 일어나고, 그곳에 맞게 우리가 선생님이 적절한 피드백이라던가 교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네 번째가 바로 이제 input hypothesis예요. 그렇다면 모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나 봤더니 뭐 엄마가 애기한테 자 말해봐. 나라는 거는 나는 주어고 나는 나가라고 하지 않아? 나는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얘기하다 보면 배고파 밥 줄까 뭐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애기들이 배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특히나 이 인풋이 그냥 랜덤하게 막 아무렇게나 내가 뭐 알아듣든 말든 그냥 막 나오는 인풋이 중요한 게 아니라 comprehensible input이 있을 때 습득이 일어난다. acquisition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것을 I 플러스 1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I라는 거는 이 학습자의 현재 레벨을 말합니다. 그래서 I 플러스 1,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정도의 수준, 요것이 바로 comprehensible input, 즉 이해 가능한 지식, 이해 가능한 input이라는 거고요. 이것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input이 주어지는데 백날 주어져 봐야 I 레벨, 지금 현재 단계 레벨, 혹은 I-1, 혹은 I 플러스 2, 너무 어렵다. 이러면 습득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레벨의 인풋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습득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hypothesis가 바로 affective filter hypothesis입니다. 자, filter라는 거는 이제 정수기 같은 거 보시면 필터 있잖아요. 나쁜 불순물들을 걸러주는 걸 우리가 필터라고 하는데요. affective라는 거는 정의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뭐 감정이라던가 태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자, 이런 affective한 이 정의적인 필터가 가동이 돼서 학습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학생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봐, 90점, 어떻게 할래? 20점 왜 틀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학생이 너무 막 불안해한다던가,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anxious, nervous,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학습이 저해될 수 있다는 거죠. 모국어 배우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죠. 애기들이 막 한국말 해야 되는데 못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뗄 때마다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면서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2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배워야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프라셴이 얘기했던 건 전부 다 hypothesis, 가설입니다. 가설과 이론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론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설이 검증이 되거나 증명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설은 이게 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혹은 여러 가지 뭐 일화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제시해 보는 것이 이제 가설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아직까지는 프라셴은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론과 가설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살펴두시면 좋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내추럴 어프로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자동화 개념 살펴보면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이렇게 또 내추럴 어프로치는 굉장히 또 새로운 접근법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영어 학습, 영어 교육이라는 거는 어떠한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최고의 방법은 없다라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배워봤던 이런 개념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